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요. 오전에도 방송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제 구치소 가고 해서 목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면서 들어주십시오. 워낙 반가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뉴스 보셨겠지만은 오늘이 2025년 3월 7일 아닙니까? 금요일인데 제목 그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님께서 바로 법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잘못되었다 해서 취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기도 하고 금방 이렇게 유창종 전 중앙지검장 진행분께서 글 올린 걸 제가 봤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법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찍는 시점이 오늘 5시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저녁 내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저로 이제 구치소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진행합니다. 물론 현재 다시 한 번 더 검찰에서 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역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판례에 의하면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구속 취소되고 이제 대통령 관저로 이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겠다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아마 각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구속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줄기차게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였지 않습니까? 즉 원래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한 판사 역시 구속 취소에는 그런 게 반영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부된 바로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즉시 취소하고, 지금까지도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향후에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오늘자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너무나 큰 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였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의 첫 번째 승리일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법치가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직무복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구호 외치고 했던 이런 우리의 요구는 바로 진실되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니 진실의 승리일 것이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빛의 세계, 바로 정의로움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바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실제로 아스팔트 위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체포는 잘못되었다, 빨리 석방하라, 빨리 직무복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외쳤던 그 한겨울 속에서 참 눈물 흘리면서 외쳤던 우리 위대한 시민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특히 제가 가르친 우리 또 2030 세대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감사하고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또 잘 이끌어 주십시오. 자유가 마음껏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물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직접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이번에 우리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 곳이 광화문에 우리 정광 목사님 그쪽에 주도했었고요. 이쪽으로 손현보 목사님에서 주도했는 세이브 코리아도 사실 다 교회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계나 타 종교에서도 사실은 이런 성과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참 감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끌어낸, 주도했는 게 사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한 뜻이었다, 저는 이렇게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참 너무나 큰 성과 이뤄냈지만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제 아직은 바로 예상되기로는 다음 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되고 석방된다는 것은 아마도 반드시 각하되고 이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하나의 이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도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곧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속시키고 체포한 것도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이렇게 덮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서 해서 이것은 여러분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내란이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이 되려면은 바로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은 원래 탄핵 소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민주당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억이 하실랑은 모르겠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뭐였죠? 뭐 공격해달라, 뭐 그죠? 풍선을 보내달라, 뭐 이래가지고 외환은요 IMF 외환이 그게 아니고요 바로 외부에서다가 우리나라 침략을 해오거나 이렇게 해서 환란을 일으켰음을 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소유가 된다 이런데 여러분 지금 조용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외환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공격해달라 해서 외환을 초래했다라고 막 언론 플레이했는데 언론도 가짜였고 민주당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덮으실 게 뭐죠? 내란밖에 없죠. 근데 내란죄가 지금 무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오늘 제가 오전 방송에도 그랬고 최근에 어제 밝혀진 자료도 있지요. 뭐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해제해야 된다 해서 2시간 만에 해제 의결했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고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했지 않습니까? 부상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또 군인들이 250, 280명이 들어갔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란으로 덮으시우려면 뭐 해야 되죠? 가장 관건이 바로 군인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았어.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막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내란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작한 게 뭔지, 조작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그 군인들이 갔지만은 그건 국민의 호소용이었고 의정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실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요. 수화기 빡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나왔잖아요. 그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게 사실 제 제자였습니다. 뭐냐면은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갔는데 직원이 수화기를 뿌리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그거 뭐 말하는지 아세요? 전혀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고 또 총알에 실탄도 장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밝혀졌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단독으로 국회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프죠? 내란 덮으실 게 없으니까 뭐 했죠?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에요. 그 뭐냐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 심리관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 막 민주당에서 내란이다 하니까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회유했잖아요. 바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범계입니까? 그 사람하고 또 다 연결돼 있지요. 그리고 부성찬 의원과 연결돼가지고 뭐 했느냐면 야 우리 곽종근 사령관 너 내란이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야. 어떡하지? 내 말 들어 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회유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게 뭐죠? 그 리허설까지 했다고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바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명령했다는데 그 끌어내라는 게 조작됐잖아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특전사 요원들 끌어내라는데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이렇게 조작시켰잖아. 그게 드러났잖아. 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통화하는 게 육성까지 지금 다 공개됐어요. 결국은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국정원 차장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명령했대요. 체포 명단을 메모했다는데 그 메모가 내부에 다 조작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 덮어씌우려고 조작을 했는 겁니다. 조작을. 민주당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내란을 덮으시온다니 말이 됩니까? 내란 혐의를 덮으시기 위해서 회유하고 메모 조작하고 이래가 지금 그 김병주 의원, 부성찬 의원, 그리고 곽선원, 그리고 박범계까지 전부 다 지금 같은 공범이에요, 공범. 무슨 공범요? 대통령을 거꾸로 내란죄를 덮으시고 공범들이라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꼭 그 문란이잖아요. 이런 게 드러났다고요. 전환길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에서 제대로 방송되지 않는 민주당의 끄라풀들이 민주당 목소리만 내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진실을 몰랐던 거고 전환길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뭘 얻으려고 제가 이 방송 왜 시작했는데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법으로 체포되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불법 체포했죠.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예? 전부
그 불법이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잘못됐다 해서 이제 저런 거 빨리 구속 취소하고 빨리 귀가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관저로 빨리 대통령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법치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승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것에 대해서 그때 대국민 담화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떤 것을 굴하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거 그 결기를 끝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고입니다. 진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함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돌면서 전 국민이 호소해갖고 수많은 국민이 진실을 아시고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지금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아마 예상은 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이 세 가지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 우리 문제 많은들 아시죠? 이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제가 영상 속에서도 집회에 가서도 수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는 오늘 또 드러난 게 뭔지 아시죠? 국민 세금으로 전세 12억 넘는 거를 정정미랑 문영배가 그곳에 국가 세금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게 또 의혹이 드러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자, 불의한 재판을 이따 칩시다. 여기 있고, 이게 밝혀진 거고. 두 번째는, 전환기는 법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 누구죠?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심리 진행 과정에 10가지, 무려 10가지나 되는 불법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죠? 국회에서는 대통령 내란 혐의로 탄핵을 결정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헌법재판소에 그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겠다 하잖아요. 그 자체는 이미 그 내란죄 얼마나 크냐면, 허영 교수를 표현하면 전체 탄핵 소추 내용의 80%가 내란죄의 혐의라는 겁니다. 그건 80% 빼고 나면 없잖아요. 뭘까 심판해요? 따라서 역시 그 허영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아예 각하를 시켜요. 각하를. 그분의 주장이 우리나라 최고 헌법 전문가 허영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뭐죠? 절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의 50% 지금 여러분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막 다급하잖아요. 지난 3일절 날 집회 보셨잖아요. 탄핵 찬성하는 이재명이가 왔는 민주당이 참석했는 그 탄핵 찬성 쪽에서는 경찰 추산 18,000명, 탄핵 반대 쪽에는 광화문하고 여의도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 추산 12만 명. 몇백만 명 왔잖아요. 수십 배가 많은 모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여론 조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갤럽, 리얼미터, 그거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면 다 좌파들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협박했잖아요. 자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야, 너희들 뭐하냐? 협박했잖아,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업체도 자기들은 사기업이라서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의 협박이 들어오면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가공된 여론조사 그 지지율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3일절날 모의 집회 봤죠? 그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 70%까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헌법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들. 두 번째는 재판 심리 진행 과정에 10가지의 불법이 있었다. 내란죄도 빼버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라. 파면이 아니라 직무 복귀시켜라는 게 국민 지지율이 50%, 60% 넘었잖아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인이잖아. 국민들의 50%, 60% 이상이 대통령 다시 살려내라. 직무 복귀라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뭔데 국민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 세 가지 때문에, 자, 세 가지 때문에 절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에 인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각하시켜서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요거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대통령을 바로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은 국가는 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두 번째, 바로 우리 국민들은 두 동강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라 라고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확히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아까 말씀 허영 교수님, 헌법 최고의 전문가 우리나라에 그 교수를 보면 만약에 국민들의 원한 이런데 그 불법 10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 인용 파면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그날 탄핵 당시에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제2의 국민혁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환기 표현을 빌리자면 올해가 을사년이라서 만약에 국민들이 대통령 바로 직무복귀를 원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감히 인용해서 파면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들은 바로 제2의 을사오적이 되어서 역적이 되어서 역사 속에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가도 살아나고 국민들도 통합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라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왔는데 구성요건 자체가 훼손돼가지고 오염돼서 이거는 탄핵 심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각하를 하라. 이게 누구 주장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또 최고의 법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 유창종, 저 서울지검장 지내신 원로 중에 존경받는 분이 유창종 그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영 교수님도 똑같이 각하를 결정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야만이 국가도 통합되고 국민도 통합되고 너희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남성들은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탄핵 반대쪽에서는 단순히 대통령 직무복귀만 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8대 0으로 각하 8대 0으로 각하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3일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노래해온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뤄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내일 집회하러 또 오늘 3월 7일 바로 반가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되는 이런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 모여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각하를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시켜서 새로운 더 강화된 강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외치기 위해서 부르짖으러 다시 한 번 더 광화문에 갈 사람 광화문에 가시고 여의도 오실 사람 여의도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끝까지 한번 투쟁하고 꼭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답니다. 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미쳐야 됩니다. 미쳐서 우리가 승리를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법치가 다시 살아있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 더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시국선언한 모든 대학교와 그리고 6,300명의 전국 교수 모임의 그 교수님들 역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복귀를 호소를 했던 그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2030들 전 국민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통합되는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면은 제2의 건국 그래서 강한 대한민국 같이 한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3월 8일 내일 다시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또 힘을 보여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물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